23년 정도 브랜드를 키우는 일을 한 사람이고요. 10년 동안은 미국에서 LG전자와 제일기획에 있었고, 한국에 와서는 에스티로더라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에서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함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던힐, 여러분 담배 회사 잘 아시죠? 네, 던힐에서도 마케팅 상무로 2년 동안 있다가 지금은 브랜드 빌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주로 뭐 뷰티, 요즘은 사실은 제가 의식주를 다 하게 되었는데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기업들과 함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면서 역시 제가 하던 일, 브랜드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저도 이제 그 신규 법인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브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볼 텐데요. 브랜드 파워, 뭐 이 사진이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다 아시는 얘기인데, 똑같은 제품이지만 브랜드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뭐 당연히 잘 아시죠. 그리고 특히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브랜드 때문에 뭐 프랜차이즈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는 사장님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시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내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내 브랜드를 달고 내 간판을 달고 나만의 사업을 하는데 이 브랜드를 좀 키우고 싶다. 여러 가지 그런 니즈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한번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보겠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글 브랜드 가치 1위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230조, 250조 한국 돈으로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인지도뿐만 아니라 컨셉도 명확하고 브랜딩을 잘해왔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가치 있는 브랜드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그리고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브랜드란 무엇일까요? 브랜드란, 맨 처음에 브랜드라는 게 없었을 때 그냥 물건이었어요. 네, 소모품, 옷이면 옷. 근데 이제 이 브랜드가 생기게 된 것은 소를 모는 목장에서 내 소도 있고 남의 집 소도 있는데 내 소를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래서 소에다가 저렇게 내 이름을 박았어요. 인두를 지져가지고. 그래서 소의 스탬핑을 하는 게 브랜드의 시초다. 이름을 박아 넣는다. 내 거를 차별화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브랜드라는 이제는 제품의 뭐 이름이냐? 네임이 브랜드인가? 그렇지 않죠. 네임과 그 제품 가진 속성, 포장, 뭐 패키지 가격, 뭐 그 브랜드의 스토리, 활동,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브랜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게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소비자와의 관계 속에 생기는 게 브랜드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고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그 브랜드의 개성이 이제 생기고, 남들과 결국은 다른 내 색깔을 내는 게 브랜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랜드는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도 마찬가지예요. 애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키워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브랜드를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돈 많이 뭐 써가지고 전문가들 모아서 만들었지만 ING, 브랜딩이란 브랜드를 만들고 ING가 붙죠.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건데, 저런 브랜딩의 일련의 과정이 없다면 그 브랜드는 크지를 못하는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지만, 내가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내가 낳은 내 새끼를 ING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꾸준히,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 ING.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기에 이 브랜딩에 마케팅 비용 투자해서 브랜딩이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브랜드를 얘기하기 전에는 우선 차별해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항상 사람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생각을 깊이 철학적으로 해봐야 되죠. 나는 누구고 왜 이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이 브랜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고, 이 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차별화된 혜택은 무엇이고, 이 질문에 다 답을 하셔야지, 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내 고객은 누구고 무엇을 원하고 왜 나를 찾는지, 왜 나한테 와서 내 업장에서 왜 내 서비스와 내 물건을 사용하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이 선행이 되어야지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과정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브랜드 만들 때. 네,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브랜드 컨셉을 정하는 게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브랜드 컨셉이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약속의 기능을 하고, 또 쉽게 말해서 특정 브랜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러니까 색깔을 가져가는 거죠. 브랜드란 남들과 다른 나만의 색깔이라고 했는데, 그 색깔을 규정하는 아이디어, 생각을 의미하는 바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처음에는 좀 추상적으로 시작하는 게 브랜드 컨셉이 가진 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 나옵니다. 소비자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본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컨셉을 강화해 가는 과정이 브랜딩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래서 브랜드 컨셉을 조금 더 깊이 하면 좋겠지만 좀 빠르게 넘어간다고 하면, 브랜드 컨셉 5가지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많은 걸 다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나만, 욕심을 버리고 하나만. 나의 컨셉은 무엇이냐, 네, 내 업장의 컨셉은 무엇이냐,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가 제공하는 제품의 컨셉은 무엇이냐, 과연 컨셉이 있나? 컨셉 없는 집 좀 많아요, 보면. 그리고 컨셉이 따로 노는 집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간판의 네이밍 컨셉과 인테리어와 제품과 다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아니면 아예 일맥상통하지 않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부분.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만 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한다면 하나만, 그리고 일관되게 하나만 쭉. 그리고 브랜드 내가 말하고 싶은 정체성을 담아야 하고, 모든 적용 가능한 곳에 남과 다르게 담아내야 합니다. 그게 브랜드 컨셉을 명확하게 세팅하고 시작하는 길인데, 그래서 이제 컨셉을 정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컨셉에서 네이밍이 나올 수 있겠죠. 아기도 이름이 있고, 이름 없는 사람 없고, 이름 없는 비즈니스가 없죠. 예, 간판을 다는 부분입니다. 브랜드 네이밍. 근데 네이밍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이밍은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딱 처음에 주는 인상이고, 사람 만나면 자기 이름부터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판단을 이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다르고 차별되고 기억하기 쉽고 명확하면, 그 업에 대한 본질을 담으면 마케팅 예산을 감소할 수 있는, 세이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름이 길고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마케팅 해도 더 힘이 많이 들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이건 당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네이밍은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차별화의 첫 시점, 첫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또 5가지 법칙 짧게 보자면, 남들과 당연히 달라야 되겠고요. 뭐 사람은 이렇게 이름 동명이 많죠. 그럼 또 이렇게 힘들잖아요. 남들과 다른 이름.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컨셉을 알 수 있으면 좋고, 발음하기 쉬워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은 사람 이름도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음이 중요한 부분이고, 기억하기 쉬워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가장 골든룰, 짧아야 합니다. 길면 좋지 않아요. 특히 영어 이름 길면 좋지 않아요. 못 외워요.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은 그 회사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머릿속에, 소비자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기 위해서 만든 짧은 문구, 도와주는 문구라고 하고 태그라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소비자하고 감성적 유대까지 만들어내면 아주 성공적인 슬로건이고, 이 슬로건 막 외울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강산 푸르게 이런 거는 정말 브랜드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사업의 본질을 짧은 문장으로 기억하기 쉽게 표현한 부분, 다 이렇게 짧고 쉽고 다르고 소비자의 머릿속에 각인, 이 얘기 계속 나오는 이유, 왜냐하면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경쟁사 많은데 나는 달라 보여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담아내는 좋은 서비스를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만들 때 법칙은 당연히 업의 본질, 네이밍과 똑같죠. 그리고 정직해야 해요. 여기에
대한민국 1등 뭐라고 썼는데 1등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많겠죠. 당연히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정직해야 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써야 하고요. 한 문장으로 심플해야 되고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면, 왜 재미있으면 좋죠? 재미있으면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잘 되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법칙들 기억해 주세요. 요즘은 스토리가 좋은 브랜드가 성공한다는, 버진 에어라인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스토리는 머릿속에 한 번 듣고 고객의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파워풀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들은 그 브랜드의 그 자산을 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 얘기거리가 아니라 컨텐츠고, 이 브랜드가 가진 컨텐츠이고, 비즈니스의 각각 구성 요소 다 스토리 될 수 있어요. 명함도, 거기는 명함이 이렇더라. 무슨 의미를 담았어. 거기는 매장이 이런데 그 이유는 뭐야. 기술은 거기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 이런 재료를 써. 거기는 창업자가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 다 스토리 구성력 될 수 있고요. 스토리가 없는 브랜드 이제는 단순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는 단순한 재미 요소가 아닌 브랜드 기반이 이제 되고요.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까지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 만들 때 5가지 법칙은 좀 새롭고 식상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그럴듯한, 들었는데 이상해, 진짜 말도 안 되니, 이게 아니라 그러네, 그럴듯하고 재미있고, 아니면 또 유익하거나 업의 핵심에 관련되고, 또 너무 얘기가 길거나 길면 이렇게 읽다 말죠. 길지 않게, 복잡하거나 길지 않게 만들어내는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DNA 요소들 생각해보고 그걸로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해본 다음에 컨셉을 정해보고요. 이 브랜드 컨셉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 한번 정리해보고 내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름 스토리, 네이밍 스토리, 이 브랜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오리진 스토리, 미라클 스토리 있으면 좋죠. 없을 수도 있지만 재료 스토리, 기술 스토리, 그래서 결국은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왜 좋아?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왜 좋아? 남들이랑 어떻게 차별대를, 이 한 판을 다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내가 만든 브랜드에 대한 완벽한 왁구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 하는 게 시각화하는, 비주얼 작업을 하는 단계예요. 할 거 많죠. 네. 근데 이 앞단이 없이 그냥 우리 브랜드 로고 만들어주세요 하면 뭘 가지고 만들어요? 무슨 근거로? 뭘 바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이제 비주얼 아이덴티티.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정체성이죠. 그래서 전략적 디자인으로 승부하라.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컨셉을 잡았어요. 네이밍, 슬로건, 스토리 다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여줄 거야. 이걸 우리 브랜드의 색깔이 있다면 무슨 색깔일까? 대표 색깔이 있다면. 그리고 대표 색깔을 가지게 되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차별화가 되고 눈에 띄죠. 또 비주얼적으로 나와서 같이 쌍으로 나오는 게 색깔과 함께 브랜드 폰트입니다. 서체. 브랜드 서체.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BI가 나오는데요. 브랜드 서체. 요즘 서체 플레이가 엄청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글이 컴퓨터로 뽑았을 때 그렇게 서체가 다양하진 않은데, 영어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서체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도 활발해지고 있고요. 서체를 만드는 브랜드도 있어요. 아무나 다 못 만드는데 우리 배달의 민족 서체 여러 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계시고요. 배달의 민족의 서체를 통해서 멀리서 글씨체만 봐도 배달의 민족임을 알 수 있는, 굉장히 브랜드 입장에서는 마케팅적으로 유효한, 유리한, 배민다움이란 책이 나올 만큼 이런 브랜딩을 거의 완벽하게 하시는 굉장히 남다른 분들이 만든 회사라, 여러분들은 배민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잘 소비자로서 느끼실 것 같습니다. 브랜드 서체 또 5가지 법칙 한번 보자면, 읽기 당연히 쉬워야 되겠죠.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안 되고요. 브랜드 정체성에 맞아야 하고, 일관되고 통일감 있고 개성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브랜드 정체성에 맞아야 한다.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브랜드 컨셉은 좀 진중하고
뭐 기능과 재료와 우리는 정말 뭐 건강을 추구하는 브랜드인데 서체가 귀여운 애기 글씨 엽서체 하면 분식집 같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비주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치면 목소리이기 때문에 뭐 건장한 남자가 목소리 앵앵앵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브랜드 서체 정하실 때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로고 보겠습니다. 로고를 요즘에는 이렇게 뭐 형태화해서 디자인 안 하는 폰트만 글자 레터링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걸 토틀어서 글자형 로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고도 5가지 법칙 여러분 정체성을 담고 유행에 너무 민감하면 물론 유행이 있겠지만 너무 민감하면 로고라는 것을 한번 만들면 수십 년 수백 년을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트렌디에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대감을 심어주시는 부분 중요하죠. 로고를 보고 호감이 가고 여기 들어가고 싶어 라는 느낌이 들어야겠죠. 그리고 단순하지만 또 너무 단순하지 않게 단순한 거 분명함에 조화가 필요하고 신념을 담아라. 스토리를 만든다거나 글 작업을 하는 부분은 여러분 그 부분은 좀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사실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디자인은 맡기는 거는 굉장히 쉽게 맡기세요. 뭐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포토샵. 하지만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한 부분인데 그 앞에 지금 보신 컨셉과 네이밍, 슬로건, 스토리가 탄탄해야지 잘 나와야지 그게 비주얼적으로 디자이너도 그 뭐가 근거가 있어야지 이걸 빨간색으로 할지 파란색으로 할지 뭘 그릴지를 아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해주세요. 저 비슷하게 해주세요. 뭐 요새 잘 나가는 대로 해주세요 하면 내 애라고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잘 키워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을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 중요해요. 그 로고 같은 경우도 5만 원에 만들어주는 데도 있어요. 5만 원에서 뭐 몇 억까지 가는데 몇 억을 쓸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얼마큼 투자할 거야. 내가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 얼만큼 키워나갈 거야. 뭘로 키워나갈 거야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유익하셨으면 하고요. 손들고 대답하신 분들 그 상품 꼭 가져가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